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동치는 중동, 지정학적 질서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의 파국적인 여파부터 현재의 이란-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걸프 국가들의 실용주의적 각성에 이르기까지 중동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지금 이 체스판 위에서 새로운 패권의 향방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1979년의 파국이 어떻게 중동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79년 이전 팔레비 왕조의 이란은 미국의 최우선 군사 동맹국이었습니다. 세속주의와 친서방 노선을 채택하며 이스라엘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했고 소련의 남하를 막는 핵심 완충국가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최신의 F-14 통켓 전투기를 수십 대 제공할 정도로 굳건한 우방이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란은 급진 이슬람주의와 반미, 반이스라엘 노선으로 전환했고 주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미국인 52명이 444일간 억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983년 레바논 베이루트, 미 해병대 막사 폭탄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며 미군 200석 명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전면적인 경제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가장 든든한 군사 대리인이 하루아침에 가장 위협적인 반미 국가로 돌변한 1979년은 중동 역사에 있어 거대한 변곡점으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이란의 변화는 미국의 쌍둥이 기둥 전략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닉슨 행정부는 중동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두 기둥 삼아 지역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사우디는 자본과 보수주의를, 이란은 강력한 군사력과 세속주의를 상징했죠. 당시 미국이 더 신뢰했던 기둥은 군사력이 강하고 세속적이었던 이란이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란 기둥의 붕괴는 미국의 전략적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카터 행정부는 1980년 카터 독트린을 선포하며 중동 원유 확보를 미국의 최우선 국가 안보 이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중동 직접 개입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1983년 중부사령부 창설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오히려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의도치 않게 이란의 저항의 축을 완성시켜주는 지정학적 나비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1단계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수니파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2단계로 이는 지역 내 힘의 균형추를 상실하게 만들었고 이라크 내 다수파인 시아파 주도 정권의 등장을 가져왔습니다. 3단계에서는 이란의 지역 내 영향력이 급팽창하고 프록시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과 연결된 시아파 초승달 벨트, 즉 저항의 축이 완성된 것입니다. 현재 중동은 비대칭 전쟁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목표와 전략의 불일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기기 위한 전쟁을 추구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란의 타격 수단을 완전히 제거하고 신정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첨단 전술무기와 압도적인 화력을 통한 초토화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전비 소모, 중동 주둔 미군의 피로도 누적, 그리고 뚜렷한 출구 전략의 부재라는 약점이 따릅니다. 반면 이란은 지지 않기 위한 전쟁을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버티기입니다. 모든 공격이 끝난 후에도 신정체제가 유지된다면 그것이 곧 승리라고 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내는 파편화된 공격과 무수히 많은 모의 발사대 건설 등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란의 약점은 직접적인 지상전 및 정규전 수행 능력의 한계에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첨단 화력으로 상대를 파괴하려는 자와 분산된 네트워크로 생존하려는 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란 민심은 경제 폭망과 민족주의적 결집이라는 이중주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신정체제는 이슬람주의와 공화국 모델의 결합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내부적인 실패에 직면했습니다. 국민들은 몇 달 월급으로 오토바이조차 살 수 없는 경제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막대한 지하 자원이 자국민이 아닌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프록시 세력 지원으로 유추되는 것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자나 베이루트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부 세력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초토화 전략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인해 안보적 결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역설적으로 신정체제와 국민의 거리가 좁혀지며 과거 낭비라고 여겼던 후티 반군 등 프록시 세력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란 국민은 지도층의 죽음에는 냉소적이지만 조국이 초토화되는 것에는 분노합니다. 결국 강경책이 도리어 체제를 결속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걸프 국가들은 미국의 우산이 찢어졌다는 뼈아픈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미국 주도의 압도적인 승리는 걸프 국가들에게 전비의 90% 보전만으로 100% 안보를 보장받는 듯한 최고의 신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사우디 아람코 피격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핵심 원유 시설이 타격받았음에도 미국의 대응은 소극적이었고 미군 주둔기지가 타겟이 되고 걸프 국가의 영공으로 미사일이 오가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이란-이스라엘 전쟁을 보며 걸프 국가들은 과거처럼 백지 수표를 내민다고 해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오직 미국만으로는 국가 생존을 지킬 수 없다는 뼈저린 실용주의적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성에는 걸프 국가들의 경제 모델 전환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 의존 경제, 즉 오일머니 기반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여 금융, 관광,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허브로 전환하려는 사우디 비전 2030이나 두바이 모델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구조 개혁의 필수 조건은 바로 지역 내 안정입니다. 이란이 UAE에 가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과 이스라엘에 밀착해봤자 전쟁터가 되면 금융과 관광산업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관광객과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걸프 국가들에게 화약고 위에 지어진 엔터테인먼트 허브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모순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걸프 국가들은 투트랙 외교, 즉 생존을 위한 다극화 네트워크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완전한 결별이 아닌 실리적인 군사협력을 유지하는 제한적 동맹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한 관계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며 이란의 표적화를 회피하기 위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는 가장 늦게 수교했지만 현재 경제 핵심 파트너로서 관계 정상화와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과는 최근 이스라엘의 카타르 타격 직후 핵안보 협정을 체결하며 자체적인 억지력 카드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친서방 올인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걸프 국가들은 오직 자국의 경제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거미줄식 실용주의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의 변화는 이데올로기 전쟁의 결론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걸프 국가들은 효율적인 왕정 모델을 통해 신속한 행정력과 압도적인 경제 성장을 입증했습니다. 서구식 정당이나 투표 시스템 없이도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며 젊은 세대의 지지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 이슬람주의와 공화제를 결합한 이란의 신정체제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했고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민생 문제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번 중동 위기를 통해 시끄러운 이데올로기나 명분보다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효율적인 왕정이 우월하다는 내부적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의 공백이 생기면 새로운 다크호스가 부상하기 마련입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이란이 최대 수혜자일 듯 현재 전쟁으로 이란이 약화될 경우 예상되는 패권의 이동이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이미 이라크 및 시리아 북부에 대한 군사 정치적 개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의 장악력이 약화된다면 튀르키예는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중동 내 세력 공백을 채울 대체자가 될 것입니다. 패권은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잃은 힘은 고스란히 튀르키예의 팽창 에너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중동의 거시적 힘의 균형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친서방 도선에서는 이스라엘이 무력 기반의 절대 안보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타협 없는 초토화 전술을 구사합니다. 걸프 왕정 국가들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여 외교를 다변화하고 미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반서방 노선에서는 이란과 헤즈볼라, 후티로 이루어진 저항의 축이 신정체제 생존을 목표로 파편화된 프록시 전술을 사용하며 서방 축출을 꾀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튀르키예 같은 대안 세력은 힘의 공백을 파고들어 경제적 밀착 및 영토적 팽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흑백 동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맹목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닌 실무 경제와 국가 생존을 위한 다극화된 각자 도생이 새로운 중동에 누리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은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